기관과 협의를 지금 거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그다음에 산업자원통상부, 그다음에 임종용 금융위원장까지 해서 지난주 회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물밑에서 지금 접촉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난주 주말하고 오늘 내일 모레 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11월 3일 날 대책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앵커님이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전매 제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청약 통장이 1년에서 2년쯤 늘어나고 재당첨 금지 같은 어떤 시장 친화적인 완화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대부분이다라고 보고요. 나온다고 하면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투기 과열지구 같은 강한 대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포커싱이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강남구, 그다음에 서초구, 강동구 정도가 타겟이 될 것 같고 동별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정도가 이러한 부동산 규제 지역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재건축장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로서 목요일 날 대책이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이번 주 재건축장은 완만하게 횡보를 하든지 일시적으로 조금 하락하는 장이 연출될 것 같고 일반 아파트는 조금씩 꾸준하게 상승하는 장이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발표될 부동산 대책과 또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관심이 쏠리는 요즘이죠. 고민 많으실 텐데 많은 전화 연결해 주시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서기석 대표가 준비한 부동산 이슈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재건축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압구정 재건축과 제2기 신도시에서 부동의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위례 신도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압구정 같은 경우는요, 10월 6일 날, 이달 10월 6일 날 서울시에서 압구정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발표하면서 리버노믹스 시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변, 한강 친화적인 그런 수변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압구정 주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압구정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주민의 90% 정도가 지금 반대를 하는데요. 이 반대를 하는 가장 큰 이슈 자체가 층고 제한이죠. 층고 제한이 35층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35층을 고수를 하고 있고요. 주민 의견서 같은 경우는 45층에서 50층 이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가장 큰 게 이제 층고 제한이고요. 두 번째로 기부 채납 비율을 인센티브로 달라. 다시 말해서 용적률을 좀 올려달라라는 게 주요 골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민 제안서를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해서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넘기면 거기에서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대부분을 서울시장에 어떤 입김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안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구현대 1차 같은 경우는요, 주민 제한서를 85%쯤 냈는데 역사공원 위치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압구정 초등학교를 이동 금지를 하고 기부채납 비율을 인정을 해달라라는 등의 제안을 했고요. 신현대하고 한양 1차 같은 경우는 50층 이상으로 하자. 구현대 같은 경우는 45층 이상만 돼도 좋다. 신현대하고 한양 1차 같은 경우는 50층 이상으로 해달라는 거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를 하든지 연장을 시켜달라. 국토교통부 정책까지 제한하는 어떤 지구단위 계획 제안서가 우리나라 최초로 나온 것 같은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거나 3년 연장을 하지 않으면 압구정 재건축은 갈 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내년 말 정도에 부활을 하게 된다면 압구정 재건축은 5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늦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미성 같은 경우도 80% 50% 이렇게 서명을 해서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주요 단지별 의견서 제출 현황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구현대 신현대 같은 경우가 한 4,500가구 정도 되고요. 한양하고 미성 1, 2차 해서 한양 1차, 미성 1, 2차 해서 뭐 한 2,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거의 한 6,000세대, 7,000세대, 압구정이 한 1,300가구 되는데 60% 이상이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위반을 해서 했는데 이 신현대 같은 경우는 뭐 큰 이슈는 없고 구현대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 지구 보행축이 있어요. 지구 보행축이 있고 그다음에 역사문화공원이 있는데 역사문화공원이 여기가 굉장히 뷰가 좋죠. 리버뷰가 좋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른 쪽으로 옮겨서 여기다 아파트를 짓게 만들어 달라는 거고
이거는 음마 같은 경우도 15m가 있었는데 15m를 폐쇄를 했어요. 변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25m를 좀 바꿔달라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소소한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압구정 재건축은 층고 제한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고수를 하고 압구정 주민들은 층고 제한을 풀어달라. 45층에서 50층으로 해달라 해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현 서울시장 임기 내에는 좀 불투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2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데가 위례 신도시죠. 그래서 위례 신사선 경정처리 사업이 철수가 됩니다. 언제 되느냐? 오늘 이제 철수를 하는 거죠. 삼성물산에서. 그래서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는 2023년이나 2024년쯤 개통이 될 걸로 예상이 되었는데 이제 2025년으로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 9년 뒤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위례 신도시에 교통난이 좀 심화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플러스 운암역도 2017년에 개통을 예상을 했는데 지하철 8호선이죠. 2019년으로 딜레이 됐다가 지금 2020년까지 지금 딜레이 된 상황입니다. LH하고 서울 이제 철도 공사가 지금 이제 입찰 제안서를 해서 이제 설계자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 12월 8일 날 모집을 하면 거기에 인허가를 득해야 되고 또 토지 보상까지 이루어지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이 발을 빼는 이유는 기대 수익이 저하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경전철 사업을 할 때 상당히 힘들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위신설선 같은 경우도 지금 80%가 됐는데요. 공사를 중단해 버렸어요. 대우건설하고 GS건설에서 공단을 중단했다. 그 이유는 기대 수익이 저하되므로 손실 부담을 서울시에서 해달라는 건데 서울시도 뭐 재정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그냥 퍼주기식으로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 이것도 200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09년이면 7년을 공사를 했는데 3개월 전에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빨리 좀 해결이 나와야 될 텐데 경전철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자기부상 열차 이것도 경전철인데요. 용산 국제업무가 무산이 되면서 위례 신사선으로 위례 신도시가 확정 발표가 되고 위례 신도시가 건설이 되면서 위례 신사역으로 해서 강남에 한 30분 정도 도달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한 10년쯤 뒤로 이제 미뤄졌잖아요. 9년에서 10년 정도 이후에 개통이 되니까 상가시장의 거래가 위축이 되는 것이죠. 위례 신사선이 9년 뒤에 들어오는데 지금부터 들어가서 상가를 투자할 만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10억 분양하던 게 12억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다시 10억으로 내려갈 것이다. 언제? 2년, 3년 이내에는 10억으로 다시 내려간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내 상가도 아파트가 입주를 했는데도 공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분양가도 비쌌다. 문정지구에 비해서 문정법도타운에 비해서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이 비쌌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요. 8억대 중반까지 가다가 한 5천만 원 정도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인데요. 부동산에 있어서 입지의 가장 큰 거는 도로하고 지하철이죠. 옛날에는 도로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하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개통이 되면 굉장히 호재가 있는 역이 있어요. 청담역이 이게 더블 역세권입니다. 지하철 7호선, 봉은사 지하철 9호선, 삼성역 지하철 2호선, 항려울역하고 가락시장역은 지하철 3호선 더블 역세권이 된다는 것이죠.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서. 위례신사선이 개통이 되면서 위례신도시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여기 중간에 있는 더블 역세권이 조금 더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례신사선에 보면 또 위례선이라고 있죠. 트램으로 해가지고 위례선도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고 해서 위례의 교통난이 좀 심화가 되면서 지금 입주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위례의 교통난이 심화가 되면서 위례 신도시 가격은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흥미로운 부동산 이슈들 함께 살펴봤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부동산 고민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번호 02-511-0105번 계속해서 열려 있을 거고요. 네, 그럼 저희 먼저 걸려온 전화 바로 받으면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갖고 계신가요? 네, 저는 강동구 롯데캐슬 퍼스트 네. 하고요.
그다음에 고덕동에 그라시움이 있는데 네. 둘 중에 제가 전세 끼고 지금 매수를 할까 하는데 네. 향후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어떤 게 더 괜찮을지 네. 예, 그럼-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롯데캐스퍼스트하고 거덕 그라시움 중에 어느 쪽이 투자 전망이 밝을지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롯데캐슬 퍼스트하고 고덕 2단지, 네. 고덕 그라시움 지금 말씀하셨죠? 네. 아이파크 1단지, 고덕 2단지인데 거리가 한 2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쪽에 거주하고 네. 계시나 봐요? 아, 제가 롯데캐슬을 거주했었는데 제가 이제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넘어갈 곳이 있어서 네. 네, 매도하고 갔는데 여기가 실거주하기로는 괜찮아요. 네. 그리고 또한 향후 6년 뒤에 이제 지하철 8호선 연장 호재도 있고 해서 네. 앞으로 수요는 조금 계속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주변 이제 분양했던 것들 시세보다는 아직은 조금 저렴한 편이라서 네. 예, 이거를 전세 끼고 매수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그냥 고덕동 쪽으로 좀 입주하고 나서 이렇게 예, 뭐 레미안도 이제 들어온다고 하고 하니까 솔베뉴도 이제 예, 다 분양해가지고 들어오거든요. 롯데캐슬 25평대가 얼마 정도 지금 가나요? 지금 5억 5천에서 5억 6천이요. 5억 5천에서 5억 6천. 고덕 그라시움은 알아보셨어요, 시세 좀? 아마 한 6억 9천에서 한 7억 초반대로 알고 있거든요. 26평이. 예, 평균 6억 분양가가 9천 정도 2,300. 지금 네. 현재 가고 있어요. 따라서 25평대가 동일한 평형에서 지금 1억 3천이 차이 나잖아요. 네. 1억 3천이 차이 나면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롯데캐슬이 혹시 잠재력으로 봤을 때 저것들을 따라가지 않을까 해서 지금이라도 매수하는 게 타이밍인지 한번 궁금해서요. 적정한 금액이 1억 3천인데 적정한 금액까지 다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데캐슬이 지금 이게 준공된 지가 2008년에 준공됐죠? 네. 이거는 2019년에 지금 준공이 됩니다. 따라서 한 11년 정도 지금 차이가 납니다. 11년 정도. 네. 11년 정도 차이가 나면 기본적으로 한 1억 정도는 차이가 나고요. 입지가 여기가 지하철 9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입지 가치로서 한 3천만 원 정도 계산했을 때 1억 3천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고덕 주공 2단지가 싸다는 게 아니고 이게 네.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롯데캐슬 퍼스트 이게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최근에. 네, 따라서 맞아요. 비슷하다라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비슷하다라고. 그런데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면 네. 이 레미안 힐스테이트 들어보셨죠? 네.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한 3,600세대 정도 되고 이게 한 5,000세대 가까이 4,900세대 정도 되는데 이 세대수로 봤을 때 3,600세대하고 4,900세대하고 뭐 큰 차이 없어요. 3,000세대 넘으면 다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잠실 네. 같은 경우도 2,500세대짜리가 있고 5,000세대짜리가 있는데 세대수로 인해서 가격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25평 같은 경우가 이거보다 한 5천만 원 정도 싸요. 그러니까 6억 한 4천 예. 정도 되겠죠? 6억 4천 네. 정도. 그래서 이 실거주 목적이면 이게 내년 2월인가 이게 입주를 할 거예요. 내년 네. 2월인가 내년 2월까지 봐서 실거주 목적이면 25평으로 6억 4천짜리를 첫 번째 해도 좋고 그런데 이거를 현재 지금 살려고 그러면은 이게 대부분 저하번 물량이기 때문에 한 3억 정도 이상 투자를 하셔야 돼요. 지금 살려고 하면. 네. 두 번째로는 34평이 뭐 한 7억대 후반 정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7억 7, 8천 가고 있는데 이 7억 후반으로 가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 겸비가 된다고 그러면 34평을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조금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아마 조금 될 걸로 보여져요. 이제 11.3 대책이 나오면 좀 조정이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바로 사지는 마시고 네. 뭐 세미나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와서 들으시고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있다가 결정하시면 될 것 같다 해서 첫 번째로 레미안 힐스테이트 25평, 두 번째로 34평, 세 번째로 고덕 3단지를 분양을 해요. 내년 3월에. 네. 내년 3월에 분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청약을 넣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 고독주공 2단지는 전매 제한이기 때문에 지금 불법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불법으로 거래를 하면 나중에 뭐 좀 안 좋은 경향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5평이나 34평을 하시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은 고독 3단지부터 시작해서 5, 6, 7단지에서 내년에 한 10,000세대 나와요, 내년에. 그래서 고독 3단지를 내년 3월에 청약하는 전략을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님이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좋은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상담 필요하신가요? 안양에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 호계대성 유니드가 있고, 평촌역 쪽에 평촌 A가 이제 분양 예정인데, 둘 중에 실입주 목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궁금해가지고요. 지금 안양 쪽에 이제 어떤 아파트라고 하셨죠? 호계대성 유니드요. 호계 대성 범계역 유니드 쪽에. 분양권 그리고 이제 평촌 내 오피스텔이라고 하셨나요? 평촌 자이엘라 오피스텔. 자이엘라 오피스텔 알겠습니다. 실거주 목적이신가요? 예, 실거주긴 한데, 네. 이왕이면 피가 좀 붙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쪽이 전망이 나을지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이엘라는 오피스텔인가요? 예, 예, 오피스텔 여기 중앙공원 위에 지금 분양한다고 공고가 난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아요. 자이엘라. 그 다음에 대성 유니들은 이거 신라 아파트 재건축한 거죠? 예, 예. 대성 유니. 이거 몇 세대인가요? 204세대요. 204세대. 예. 자이엘라는요? 자이엘라는 아마 그것도 그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0세대 정도. 예. 이게 분양가가 얼마인가요? 분양가가. 25평 기준으로 한 3억 5천 정도예요. 예. 자이엘라도 3억 5천 정도 된다고요? 예, 예. 예. 이게 25평이면은 사이즈는 딱 괜찮아요. 지금 25평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25평을 잘 선택을 하셨고 첫 번째로. 예. 그런데 이거는 대성 유니들은 아파트죠? 예, 예. 이거는 아파텔인가요? 아니요, 그냥 아파트요. 이것도 아파트에 자이엘라도? 그거는 오피스텔이요. 이거 오피스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니까 아파텔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예. 아파트가 아니고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한 3억 5천 정도 된다고 하면 뭐 3.3 제곱미터당 한 1,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괜찮다고 보여져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30대 1 정도 나와도 프리미엄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밖에 안 붙습니다. 30대 1이 나와도. 그런데 이거 제가 봤을 때 한 10대 1이나 뭐 15대 1 나올 것 같은데 프리미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아파트 이게 뭐 나올로긴 하지만 아파트의 상승률이 첫 번째로 높다라고 보여주고 두 번째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을 봤을 때 전용 면적으로 똑같은 전용 면적으로 봤을 때 한 10%에서 15%가 아파트가 비싸요. 근데 오피스텔인데 아파트랑 가격이 똑같다고 하면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자이엘라가 물론 브랜드는 좋죠. 이제 자이가 하니까 그렇지만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대성 유니드가 낫다. 그래서 대성 유니드 쪽으로 결정을 하시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가격 상승 여력 면에서 아파텔보다는 범격 쪽의 아파트가 더 나을 것 같으니까요. 좋은 결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 고민 바로 들어볼게요.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네, 고민 갖고 안녕하세요. 계세요? 예, 제가 최근에 광명에 있는 철산 푸르지오 한양채 아파트 40평대를 매도를 하였는데요. 네. 예, 원래는 잠실 쪽에 리센츠 30평대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네.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가격대가 많이 상승해서요. 네. 지금 이 가격대로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은 전세로 한 2년 살면서 네. 매수 시기를 좀 보아야 할지 고민 중이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그럼 지금 잠실 리센츠 30평대를 이제 전세로 거주를 할지 아니면 실거주로 매수할지 지금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실 리센츠를 뭐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어떤 게 있나요? 예, 그 리센츠 안에 지금 초중고 학군이 다 형성이 되어 있어서 예. 예, 제가 원래 그쪽 자녀가 몇 살이에요?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랑 지금 6살이요.
초3하고 6살. 네네. 그러면 이게 잠실 리센츠 같은 경우는 초중고가 다 있고 엘스 네네. 아파트 같은 경우도 초중고가 다 있어요. 네네. 그런데 3단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고등학교밖에 없고 4단지는 예예. 뭐 송전 초등학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네네. 또 시세 차익도 바라보는 이런 네. 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이게 금액 자체가 한 12억 정도 지금 가고 있는데 네네. 이거 뭐 한 2억 정도가 지금 올랐다고 봐야 되거든요. 한 2년 네, 동안에. 그래서 네. 10억 이하로도 지금 거래가 됐었는데 한 2, 3년 동안에 많이 올랐고 이거 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쌀 거예요. 이게 두 번째가. 이게 한 네. 10억 한 7, 8천 갈 것 같은데 10억 7천 네. 정도 가고 이 3단지는 안 알아보셨나요? 아, 다 알아봤어요. 가격은 지금 리센트 대비해서 한 5천에서 8천 정도 가격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11억 7천이니까 네. 이게 한 3천 정도 차이 나고 이게 5천 정도 차이 나면 뭐 한 11억 5천 정도 이렇게 가네요. 4단지 같은 지금 경우는 제일 제가 싸요. 알아본 초등학교밖에 없기 걸로는 때문에. 리센트는 지금 최하 물건이 11억에서 뭐 12억 중반, 최고 물건이 그 정도고, 지금 3단지 트리즘 같은 경우는 최고 물건이 한 11억 5천? 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 4단지 같은 경우는 11억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네네, 10억 한 맞아요. 8천 정도 되는데 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4학년, 네. 5학년, 6학년이면 지금 한 3년 정도가 남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재테크 차원으로 접근을 하시려면 네. 또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뭐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안정적으로 하시려면 4단지가 이게 제일 쌉니다. 이게 4단지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져요. 아, 그러면 제가 생각은 한 2년 정도 리센트에 전세로 살면서 네. 향후 2년 안에 가격 변동이 조금 있지 않을까, 조정을 받으면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리센츠에 전세를 사시고 네. 레이크 팰리스를 네. 매수를 하세요. 아, 그렇게요? 예. 리센츠. 아, 제가 리센츠가 그럼- 지금 네. 전세하고 매매가 한 3억 정도 갭이 날 거예요. 3억 네, 정도. 레이크 네. 팰리스는 갭이 뭐 한 2억 5천이나 뭐 2억쯤 해가지고 갭이 네. 적다는 거예요. 갭이 적다는 거는 그만큼 네.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리센츠가 레이크 팰리스보다 한 1년 반 정도 늦게 네, 입주를 맞아요. 하기는 했지만 네. 이게 한 1억 정도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이게 싼 네.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센츠 같은 경우도 지금 제2 롯데월드 타워 지금 롯데 뭐 수사가 마무리돼서 어느 네. 정도 지금 준공이 떨어지면 여기에 2만 명이 들어와요. 그러면 네, 여기에서 이제 뭐 걸어서도 갈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10억 정도 넘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 빈도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단지가 가장 나중에 가치가 올라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2단지에서 네. 전세로 거주하고 네. 레이크 팰리스를 매수하는 전략을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그럼 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 드려도 되나요? 그 세미나에 오셔서 말씀하세요. 아, 예, 예. 짧게 알겠습니다. 뭐 어떤 건데요? 아, 저 송파 헬리오시티도 같이 한번 보고 있는데. 헬리오시티는 현재 지금 9억 정도 분양하는 게 10억가잖아요. 네네. 그런데 헬리오시티는 지금 프리미엄이 네. 분양권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네네. 5천에서 7천 정도 지금 거품이라고 봐요. 그래서 헬리오시티보다는 실소유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잠실 단지가 한 2억 정도 갭 나지만 이쪽이 조금 네.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저희 아쉽게도 시험원기상 방송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11.3 대책 이후 가을 부동산 투자 전략과 부동산 세금 절세 팁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서기섭 대표와 박중근 이사가 진행합니다. 장소는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이고요. 접수 문의는 02-511-010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따라잡기 상담 함께 해주신 전문가는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방송 중에 다양한 상담 함께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참고자료 드립니다. 부동산 가치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보장되는 건 아니고요. 투자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 몫이라는 점 양지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곧 매물 정보로 돌아오죠.